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11월 네 번째 시간 운영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들을 하시는군요. 오랜만에 인사나 좀 하고 시작해볼까요? 다 같이 뭐 들어오신 분들 채팅창에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멋진 인사를 하시는 분에게 제가 쿠폰을 안 드립니다. 오유위니님, 안녕하세요. 유민영님, 정훈케이님, 서윤경님, 세인님, 다음에 황종훈님, 현진님, 힐링님, 네 안녕하세요. 옆방에서 제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뭐 시청하시나요? 그러면 끝나고서 인사하는 걸로 하고요. 승미조님, 네 안녕하세요. 아 힘들어요 요즘에 그죠? 다 힘들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네요.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힘들다는 거 플러스로 좀 물건을 팔면서 그 운영 관리 이게 시스템 관련한 노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만 전화 통화를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어떤 전화 통화를 했냐면 그 택배 배송 언제 되냐. 8일, 7일, 8일 날, 그 월요일, 화요일이죠. 그날 출고한 게 터미널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대전허브에. 그러면 이걸 이제 꺼내려면 엄청나게 CJ에 전화를 해야 돼요. 고객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갖고 이 고객인데 이거 언제 배송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뭐 긴급을 넣겠다. 뭐 죄송하다. 그러면 고객한테 전화를 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터미널로 이제 뭔가 알림이 가겠죠. 여러 번의 알림이 가면 야 얘는 까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 건데 이상하게 월요일 날 출고하면 이렇게 컨테이너에 담아갖고 가잖아요. 그 뭐라 그래? 무진동 차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개 달린 거 윙. 거기다 막 가득가득 채워 가는데 거기 가갖고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가만히 둬. 그런 다음에 이제 월요일 거 중에 한 3개를 보내면 한 2개 까고 하나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물건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택배도. 처음에 들어오면 화요일 날 걸 까. 얘 월요일 날 남아있는 걸 안 까요. 수요일 날 되면 좀 까줘야 되는데 안 까. 그냥 내비둬. 이틀 묵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막 클레임 막 넣으면 그때부터 하는데 보통 CJ가 목요일. 그죠? 목요일이랑 이제 금요일 저녁에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안 깐 걸 깝니다. 왜냐면 그 주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피곤합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갔는데 뭐 운이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기 시작하면은 배송이 안 돼 버리는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렇죠? 오전에 그 전화만 거의 한 7, 8? 한 8통 한 것 같은데? 네. 8통 하다 보니까 맛이 가네요. 그게 빨리 돼야 배송도 빨리 되고 후기도 좋아지고 네.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안 되면은 구매는 됐지만 이제 완료가 안 되니까 실적에도 잘 안 잡히고 그 다음에 후기도 늦어지니까 혹은 후기가 배송 겁나 느려요. 막 이런 식으로 하나 찍히는 순간에 뭔가 나의 평점은 망가지고 굉장히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내가 잘한다고 해서 100% 무언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또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나를 도와줘야 운영관리가 잘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죠? 08스님, 태연님, 정다원님, 하이님, 허명아님,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운영관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기초 관련한 내용이죠. 뭐 주문 관리하고, 뭐 상품 관리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안녕할걸요, 영래님. 4가지를 구분돼요. 상품 관리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문 관리겠죠? 그리고 3번째가 그 클레임 관리, 그리고 4번째가 정상 관리, 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거 이제 광고 관리를 빼놓은 거는 이제 김대용 차장님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광고는 빼고 그래서 총 원래는 5가지지만 운영 중에서는 한 4가지 정도가 그리고 광고를 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짚어보는 네, 시간이 운영관리 시간입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최근에 또 느꼈던 거 그리고 알았던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돌려드릴게요. 운영관리 말만 들어도 뭔가 졸렵고 뭔가 답답해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졸려올 수 있지만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ESM 플러스 좌측에 이제 상품 등록 관리 보면 이제 상품 관리라는 게 있죠. 1.0 상품 관리, 2.0 상품 관리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0 쪽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탭이 하나가 있고 2.0 쪽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룹 관리가 하나가 더 있죠. 제가 등록 시간에 그룹 관리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룹 관리 빼고 상품 관리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보통 필드를 볼 때 판매 가능 여기 이렇게 숫자가 뜨면 이 숫자를 클릭해서 판매 중인 상품을 쭉 나열하거나 상품이 한 100개 정도 된다 싶으면은 사실 나열하기 힘들잖아요.
그 언제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통된 상품명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상품 번호, 네, 요걸로 찾죠. 둘 중에 하나로 찾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신 분 중에 하나가 여기를 이제 마켓별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으시는데, 이것도 이제 세분화해서 찾는 건 아니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상품명이랑 상품 번호 둘 중에 하나를 쳐갖고 찾는다. 요거. 그러면 내가 주로 관리하는, 잘 판매해야 되는 코드들은 미리미리 메모장에 좀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엑셀에 정리를 좀 해두시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라고 하면 이제 광고 부가 서비스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리스팅 광고, 포커스랑 프리미엄, 이런 애들도 이제 전시 마감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주요 코드 적어놓고 포커스 적어놓고 며칠날 종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코드는 웬만하면은 어느 한 공간에 뭐 연필이든 볼펜이든 아니면 메모장이든 엑셀이든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갖고 좀 한 곳에 모아두실 필요는 있다. 이게 G마켓 옥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트, 다양한 사이트에 주요 코드는 미리미리 상품 번호를 정리해둬라.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띡 검색을 하면 이제 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상품이야 뭐 다 있으시니까 그건 알아서 관리하시는 거고, 수정, 복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건 관리하시는 거고, 요 위쪽에 있는 탭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보니까 판매 시작, 판매 중지 이렇게 있어요. 판매 시작은 품절인 상품을 판매 중으로 돌리는 거죠. 판매 중지는요, 판매 중인 상품을 품절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요걸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 우측에 있는 상품 삭제입니다. 아주 깔끔한 성격들을 가지고 계셔서 상품이 품절인 상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막 삭제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상품을 하다가 뭔가 잘못 등록했어. 품절을 해놓고 무조건 삭제를 해야 돼. 아주 깔끔한 성격을 갖고 계셔서 그 DB가 살아있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막 지우려고 하는 그 습관이 판매자들한테 있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상품은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못 등록한 거야 삭제할 수 있죠. 품절 후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판매 중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데 잘못 등록한 상품은 삭제하는 게 맞아. 근데 팔다가, 아주 잘 팔다가 이거 좀 뭔가 재고가 없어갖고 품절을 시켜놨어. 나중에 재입고 되면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뒷일을 신경 안 쓴다 그러고 그걸 그냥 삭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무조건 DB는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판매 중지 상태로 걸어두고, 삭제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잘못된 것만 지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측으로 쭉 넘어오면 판매 기간 연장 있죠. G마켓 옥션은 아쉽게도 최대 판매 기간을 90일까지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90일이 가까워져 오면은 ESN 플러스 메인에 뭐라고 뜰 거냐면 7일 이내 판매 중지라고 하는 숫자가 뜨죠. 그게 아주 그냥 귀찮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뒤에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가지고 90일 연장을 해주는 거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넘어오면 또 이제 배송 조건 변경. 이것도 많이 쓰죠. 어떤 경우에 출고지가 바뀌거나 반품지가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 바뀌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바꿀 이유가 없죠. 그죠?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판매 시작, 판매 중지, 판매 기간 연장, 배송 조건 변경, 이 버튼을 많이 쓴다 그랬고, 또 우측으로 쭉 넘어오니까 이 삭제 있죠, 그죠? 삭제 있고, 이제 또 많이 쓰는 게 A 부가 서비스, G 부가 서비스. 말 그대로 옥션의 프리미엄, G마켓의 포커스. 맞죠? 우측으로 또 쭉 넘어오면 또 쓰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발송 정책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송 정책 변경. 몇 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출고하겠다. 이 버튼이거든요. 보통은 여기 있는 탭들은 일괄로 무언가를 설정하고 뭐 품절 걸고 연장하고 이럴 때 쓰는 버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찝어드린 그 버튼들 외에 쓰는 게 있느냐라고 할 때 판매하면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자, 그래서 판매 시작, 판매 중지, 판매 기간 연장, 배송 조건 변경, 그리고 상품 삭제, A 부가 서비스, G 부가 서비스 쭉 내려와서 밑에 발송 정책 변경. 총 몇 개예요? 8개예요, 8개. 8개만 살려놓고 나머지 없애버려도 사실상 관계가 없어. 거의 누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8개 정도만 사용을 한다. 스마일 배송 쓰시는 분들은 뭐 요거 정도 쓰시겠네요. 상품 스큐 매핑 요거. 요거 정도는 쓰실 텐데 뭐 9개 정도 되는 거죠. 그 외의 버튼들은 그냥 거의 다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2.0이죠. 2.0에 보니까 판매 상태 변경이 있어요. 이게 1.0의 시작과 중지입니다. 이거 클릭하면은 알아서 두 개 떠요.
그리고 판매 기간 연장 똑같이 있죠. 우측으로 쭉 넘겨서 배송 조건 변경 똑같이 있고요. 또 넘겨보면 부가 서비스 설정이 있죠. 이게 G 부가 서비스, 그 A 부가 서비스, 상품 삭제 있고요. 그 다음에 발송 정책 변경이 있어요. 그 외에 쓸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1.0도 저렇게 좀 단촐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나? 네, 굉장히 많으니까 저거 다 써야 되는 줄 알고 저게 뭐지? 막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너무 많으니까. 저런 버튼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구 서비스가 종료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지구는 왜 떠 있을까? 뭐 이런 느낌들, 네,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넘어와서 그룹 관리였는데, 이 그룹이 어차피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에서 그룹 생성의 G마켓이나 옥션 상품 하나 선택해놓고 클릭하면 이게 나오고요. 그룹 추가하기 누르면 상품이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와서 여기서 순서 배열하고 완료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상단 탭들은 사실 사용할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 내가 리스트를 뭐 몇 개를 볼 거냐의 차이점인 건데, 이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ESM 플러스는 느려집니다. 네, 그래서 그냥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거를 그냥 사용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상품 번호를 미리미리 해놓은 다음에 그걸 어디다가 여기다가 쳐갖고 검색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게 상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판매 기간 연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또 하나가 발견되죠. 여기에 7일 이내 이제 판매 중지가 뜰 때가 있어요. ESM 플러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 들어와서 여기에 7일 이내 판매 중지 115건 이렇게 떴어요. 얘를 클릭하면 넘겨져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페이지에 7일 이내 판매 중지 상품의 합이 G마켓 옥션이 115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얘를 이렇게 클릭했어요. 봤더니 판매 종료 7일 전에 2개 16개 떠 있어. 2개 16개. 그럼 2개 더하면은 18개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 메인 쪽에 다시 와서 봤더니 115개래. 근데 저기는 몇 개라고요? 18개라고요. 115 빼기 18. 욕한 거 아니고. 115 빼기 18을 하면 몇이죠? 함상 가능하신 분. 115 빼기 18을 하면 97개란 말이에요. 그럼 97개는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상품 관리 2.0을 이렇게 클릭했을 때 54랑 43이 있죠. 그쵸? 그래서 54 더하기 43을 하면은 97개는 여기 숨어 있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1.0 코드랑 2.0 코드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람은 이 메인에 떠져 있는, 자꾸 제가 나오니까 부담스럽네. 네. 여기에 나오는 요 숫자를 보고 클릭을 했는데 1.0 상품 관리로 넘어오니까 여기에 숫자가 밖에서 보던 것보다 작다, 숫자가 작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 관리 2.0에 얼른 들어오셔갖고 2.0 상품의 판매 종료 7일 전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게 G마켓에서 2.0을 밀고 있고 2.0을 하셔라 라고 아직까지도 암묵적으로 뭔가 푸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기능을 저렇게 개선을 안 하면 2.0으로 등록해 놓은 사람이 저기에 숫자가 안 뜨면 90일 동안 걔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이 지나겠죠. 3달 정도가 지났어. 그러고서 갑자기 물건을 팔다가 내 상품이 뭔가 주문이 갑자기 안 들어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 관리에 죄다 판매 중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살리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룹을 막 다시 설정해야 되고 어지러운 일이 막 발생합니다. 네. 개선돼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활용을 못하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종료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G마켓 옥션 손해보는 거죠. 뭐죠? 다른 게 더 있겠어요? 판매자도 손해보지만 판매자 상품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G마켓 옥션에서도 팔 수 있는 상품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확인하셔라 라고 하는 게 있고, 확인을 했다면 여기에서 이제 판매 종료 7일 전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누르면 상품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다 클릭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한 4개만 할게요. 이렇게 해서 판매 기간 연장을 눌러요. 그 90일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확인 눌러버려.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수정되었다고 하죠. 그럼 이렇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럼 또 클릭해요. 이렇게 클릭하고 나서 판매 기간 연장을 또 눌러요. 그리고 90일을 또 눌러요. 그럼 며칠이 연장된 거예요? 180일이 연장된 겁니다.
여기에 그 호수님이라고 이사님이 한 분 계신데 김 HS님 뭐 땡땡님 뭐 여러 명이 있어요. 판매를 그래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90일을 연장하고 또 90일을 연장하면 180일이 되는 걸 몰랐던 거야. 한 번 더 하면 93, 27, 270일 되는 거고, 4번을 하면은 1년 동안 안 해도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몰랐대요. 그러니까 90일 해놓고 그냥 또 90일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대. 귀찮아요. 귀찮으니까 상품 등록하고 나서 그냥 해주셔도 되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저걸 맞닥뜨리면 연장을 할 때 여러 번 그냥 찍어갖고 계속해서 연장을 하세요. 네, 계속해서. 네. 지금 저도 몰랐어요, 새로 알았어요, 막 이런 분들이, 혹은 뭐 보면서 뜨끔해가지고 어씨 나도 그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을 안 치시겠죠? 그죠? 네. 좋은 거 알려드렸어요. 유민영님 아까 그 부담스럽다는 게 뭔지 알죠? 그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죠.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넘어가서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리스트 체킹에서 90일 연장하고 페이지 바뀌면 리스트가 없어지던데요? 무슨 얘기죠? 90일이 다시 90일이 된다고요? 무슨 얘기야? 리스트가 없어진다는 게 연장하고 페이지가 바뀌면 찾아갖고 다시 연장을 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 지금 뭐야 힐링님 뭐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많은 것들을 좀 찾아내서 하시면 됩니다. 상품 등록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링크 찍어도 돼요. 저번 라이브를 그냥. 딸기님. 자, 뭐 많이 클릭해요? 이게 이제 긴급 처리 사항이 있는 거고, 놓치게 있는 게 이제 그 주문 관리를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많이 클릭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버튼을 많이 써요. 전 솔루션을 안 쓰고 각 마켓을 다 들어가서 제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클릭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도 많이 클릭하지만 바쁠 땐 여기를 클릭하죠. 그래서 양쪽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 굉장히 요약이죠. 요약. 제일 많이 쓰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문 관리 직접 들어오는 건데,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ESN 플러스의 설정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조회 항목 설정. 요즘에 골 때리는 게 하나 있더만요. 뭐냐면 아주 충격에 휩싸였는데 저 얼마 전에 실수했어요. 결국에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마켓들 중에 오늘의 집이랑 지금 어디야 그 네이버는 그거 아시죠? 상세 주소 1, 상세 주소 2, 상세 주소 1 그리고 상세 주소 1 이거 아세요? 뭔지? 예를 들어 여기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이렇게 했다를 칠게요. 237-5 이래. 이게 상세 주소 1이야. 이게 충격적이죠? 그죠? 그러고서 상세 주소 2가 뭐냐면 4층이에요.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니까 뭘 빼먹는 거야? 얘를 빼먹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넣으니까 몇 층인지 모르잖아요.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저 거의 한 100몇 건을 분명히 복사해서 붙여넣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상세 주소가 하나도 안 났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아파트에 동호수가 빠진 거야. 야, 전화 받기 시작하는데 진짜 어지러워질 정도였네요.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와, 진짜 화요일부터 힘든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택배는 택배대로 안 가고 갔는데 동호수가 없고, 충격적이에요. 제 실수니까. 근데 다행히 지마켓 옵션은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어디랑 어디? 오늘의 집이랑 스마트 스토어 거의 두 군데가 그렇습니다. 주문 관리 쪽에 들어와서 일단 이제 신규 주문이나 그다음에 발송 처리나 요 두 개를 이제 약간 동일한 필드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필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조회 항목 설정. 발송 처리 눌러도 여기 있죠. 그죠? 얘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사장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택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제일 먼저 수령인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더 앞에 있나요? 1, 2가? 그건 택배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뭘 샀는지 보여줘야 되고, 배송 메시지 보여줘야 되고, 붙이는 방식에 따라 다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순서를 찾아갖고 여기서 좌측에서 찾아서 클릭해갖고 일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넘겨주면 걔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주소랑 우편번호가 좀 급해. 그럼 얘를 가지고 일단 맨 위로 올려. 그럼 올라오잖아요. 내려요. 순서별로 띡띡띡띡띡 이런 식으로 이 배열을 잘 맞춰놔야 관리하기가 쉬운데, 이 배열을 안 맞춰놓고 초기 세팅으로 하면
엑셀을 정리할 때도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열을 A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E로 갔다가 막 이래야 되잖아요. 엄청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쭉 정리를 해 놓으면 이제 발송 처리 와가지고 조회 항목 눌렀을 때 다른 메뉴 항목 설정해서 불러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불러갖고 동일 세팅으로 신규 주문이랑 발송 처리를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띵 눌러갖고 전체 주문 엑셀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그 필드의 값이 내가 택배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긁어갖고 그냥 컨트롤 C 그 다음에 택배 그 엑셀 양식에다가 컨트롤 V 뭐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팁 하나 좀 드리면 여기 이제 조회 항목 설정에 이렇게 들어가서 가장 맨 앞에 요 아이디보다도 맨 앞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제휴사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휴사명 어디겠냐? 여기 있죠. 얘를 눌러갖고 이렇게 눌러 이미 존재한다네요. 뭐 여기서 찾아야겠죠? 여기 있죠. 얘를 맨 앞으로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광고로 들어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이 사이트에서 트래픽이 얼마나 일어나고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주문이 G마켓에서 그 G마켓에 들어온 고객이 사준 거야? 아니면은 저기 이제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온 고객인 거야? 이거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거를 딱 클릭해갖고 이 앞에다가 제휴사명을 갖다 놓잖아요? 그럼 이 제휴사명 앞에 필드 대놓고 이 필드 값에 뭐가 채워질 거냐면 애누리, 뭐 다나와 네이버, 뉴 네이버, 뭐 다음, 쇼핑아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찍혀요. 그럼 찍히면 전체 주문건에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는 고객이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구나 이런 거 좀 볼 수 있거든요. 로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가늠하는 거지 이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타고 들어왔는데 G마켓으로 들어온 거죠. 네이버 가격 비교를 딱 클릭해갖고 G마켓으로 이렇게 쭉 들어왔는데 G마켓에서 뭐야 빅세일 기간이네? 세일 기간이야? 그러면은 내가 이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볼까?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갖고 새로 고침해갖고 거기서 그렇게 쿠폰을 적용하면 그거는 G마켓에 들어온 고객이 돼버려요. 근데 이 고객이 이 쿠폰보다 가격 비교해서 적용하는 연동 쿠폰이 더 많이 할인이 되네 라고 해서 다시 네이버로 나가고 또 클릭해갖고 G마켓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은 그때는 또 제휴사명이 뭐로 찍히는 거야? 네이버로 찍히는 거야. 그래서 둘 중에 뭐 이게 무조건 되게 정확한 얘 100건 중에 제휴사명의 뭐 가격 비교가 뭐 20%야. 그러면 이게 8대2 비율로 이게 주문이 들어온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오차 범위는 생겨날 수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보다는 어디를 타고 들어왔구나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저렇게 구매하는 고객도 있구나. 저기서 들어오는 고객도 있구나. 이런 걸 알아야 결국에는 내 주문은 G마켓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도 타고 들어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그죠? 좀 더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판매자들이 판매하는데 되게 윤택한 환경이 될 수 있겠지만 G마켓이 그것을 왜 발전시키지 않는지는 그거는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안 하는 걸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백날 여기서 떠들어도 한 번을 수정을 안 해주는 게 그래도 한 4-5개는 수정이 됐으니까 위안을 삼으면서 언젠간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늘 이야기합니다. 늘 사장님들도 늘 얘기하세요. 세팅부터 해놓고 보니까 수령인명, 우편번호, 주소, 수령인 휴대폰, 주문 옵션, 추가 구성 아주 완벽하죠, 그죠? 여기 아이디에 주문번호에 제휴사명에 뭐라 돼 있어요? 다음 쇼핑아웃, 광고 다음 이렇게 쫙 돼 있죠. 여기 나중에 뭐 카카오도 찍히고 별별 게 다 찍힙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 배열을 좀 잘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면은 어디서 주문 들어온 건지 이렇게 확인하려면 얘는 G마켓 옵션, 얘는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구분을 해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돼요. 매뉴얼은 자기 회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멈춘 게 아니라 갑자기 또 여기 제가 또 애플워치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와서 창고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 운영관리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겠네요. 뭐 굉장히 실시간이니까 뭐라 하시냐면 이 창고 봐주시는 사장님이 물류 대표님인데 뭔가 실수한 거 없나 복귀 중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G마켓 옥션 11번가가 연속으로 세일을 하기 시작하면 트래픽이 왕창 생기기 때문에 모든 사이트가 다 잘 돼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실수한 거 없나 복기를 했대요. 큰 실수를 기억해냈대요. 그래서 제가 순간 멈췄잖아요. 이게 애플워치는 어느 정도 보이고 안 보이니까 밑줄이. 그래서 큰 실수인데 뭔가 봤더니 제 상품을 포장 때 C사에 로켓 배송이 있는데 까먹고 그냥 포장했대요. 뭐랑 뭘 빼먹었냐면 바코드랑 신먼트 용지를 빼고 그냥 일반 포장으로 보냈대. 그래서 바코드를 붙인 기억이 없대네요. 네, 잘했다 진짜. 영상 편집. 네, 충격이죠. 네, 로켓 배송은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실 테니까 뭐 반송 오면 뭐 그냥 네 다시 보내면 되죠. 뭐 그럼 물류비가 얼마 한다고. 네, 열받네요 갑자기. 방송 접을까요? 아 어지럽네. 갑자기 땀이 나네요. 하이님이 제휴사 처음 알았다. 로그를 보면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로그가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로그를 보면 어차피 돌아가는 루틴은 똑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쇼핑하는 습관이 G마켓 가도 달라지고 옥션 가도 달라지고 뭐 11번 가도 달라지고 그러진 않아요. 소름 끼치는 그 쿠폰이 네이버의 최저가를 이겨내면 그냥 거기서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특정 상품은 가격 비교를 안 타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냥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 사이트는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나가서 막 뭐 쇼핑하고 이런 게 너무 귀찮은 거지. 그런 고객들은 또 그냥 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형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가장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식의 쇼핑의 습관을 내 아이템에서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돌아가는 것들을 쭉 보면서 아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놔야 고객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광고를 하는데도 굉장히 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을 관리하고 가격을 이렇게 관리하고 마진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그런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넘어가죠. 신규 주문 들어오면 주문하긴 하는 거예요. 네, 판매 취소 누르지 마세요. 마이너스 5점입니다. 근데 큰 타격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판매 취소 누르면 요즘에는 진짜 상품 품절밖에 안 뜨니까 그 상품이 품절되잖아요. 그 옵션이. 그러니까 판매 취소 웬만하면 하시는 게 아니고 주문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뭐 쿠폰을 적용하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이 쿠폰을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의 몇 퍼센트를 그 판매자가 부담한다? 퀴즈입니다. 저걸 눌렀어. 확인을 눌러버렸어. 확 눌렀어. 구매 쿠폰을 적용했어. 총 할인된 금액의 몇 퍼센트를 그 판매자가 부담한다? 퀴즈예요. 돌발 퀴즈. 네, 요거는 임원을 드리겠습니다. 몇 퍼센트?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망했네요. 네. 한 분 맞추셨고요. 두 분 맞추셨고요. 이 두 분 드려야죠. 맞추셨으니까 지원님과 힐링님한테 네, 쿠폰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죠. 50%는 언제다? 지금 같은 시기다. 어떤 시기냐? 뭐 빅스마일데이 명칭은 뗐지만 뭐 공식적인 명칭은 원래 빅스마일데이였으니까 뭐 11번가의 11절 이런 거 뭐 프로모션 막 승인하잖아요. 어떤 특정 기간에 이벤트 관리 막 뜨면서 파운드 뭐 참여해라 뭐 이런 하잖아. 그거 클릭하면 할인 금액의 5대5 그런 행사 큰 행사는 근데 일반적인 저렇게 쿠폰이 그냥 적용되는 것들은 할인된 금액의 15%만 판매자가 부담한다. 저번 시간에 분명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리고 가격 비교를 타고 들어오면은 몇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한다? 퀴즈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도 댓글을 한다는 굉장히 우울한 정지화면 아니었습니다. 네, 넘어와서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게 주문이 이제 확인된 거예요. 고마워요. 서윤경님. 네, 좋아요. 3% 아니죠? 네, 2%입니다. 2%. 2%예요. 3% 아니죠? 아니죠? 네, 2%입니다. 2%. 2%. 네. 2% 부족하군요. 네, 그렇게 요거는 임원이가 나가지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넘어와서 자꾸 뭐가 오네요. 뭐 오늘따라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죠? 승질나게.
넘어가서 이제 이게 주문 확인이 이제 발송 처리 단계로 넘어온 거죠. 신규 주문이 이제 발송 처리 단계로 고객이 봤을 때는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배송 준비 중으로 넘어오면서 판매자가 승인을 해야지만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온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송장을 넣을 수 있죠. 여기에도 이제 판매 취소가 있는데 판매 취소는 누르는 건 아니다. 누르면 안 된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발송 예정일 넣을 수 있죠. 이거 언제 할 수 있어요? 한 3일 뒤에 출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예상 외로 입고가 늦어진 거죠. 주문은 먼저 받아놨는데 내가 원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클릭해가지고 어떻게 발송 예정일 눌러갖고 뒤로 미는 거죠. 그죠? 지마켓 옵션은 정말 친절한 게 1년 뒤에 내가 발송 예정할게요 라고 해서 설정이 됩니다. 너무 좋죠. 그죠? 어느 그 사이트처럼 되게 야박하고 되게 쫌스럽게 일주일 예정일 뒤로 밀 수 있게끔 해두지 않죠. 지마켓 옵션은 아주 쿨합니다. 1년 뒤에 보낼 수 있게도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시스템. 다른 데들은 이걸 수정해야 돼요. 네. 현실을 모르는 거지, 현실을. 그리고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이 이제 엑셀로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네, 보통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4개의 버튼인데 판매 취소는 누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발송 처리, 발송 예정일, 발송 정보 일괄 등록 이 3가지를 많이 쓰더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넘어오니까 예정일 딱 누르니까 그죠? 날력 뜨죠? 이거 재고 부적 찍지 마요. 그냥 기타 누른 다음에 사유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막 구구절절 쓰세요. 편지를 쓰세요. 구구절절 편지를 쓰면 누구한테 날아가는 거야? 고객한테 안내가 자동으로 푸시 알림 싹 날아가면서 고객이 인지를 하기 시작하죠. 쌍팔년도 시대처럼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걸 가지고서 전화를 일일이 돌리는 게 아니라 날짜를 선정하고 기타로 누른 다음에 여기다 메시지 쫙 장황하게 남겨서 확인 누르면 고객이 인지하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거나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욕을 하겠죠?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정일이에요, 그게. 네, 넘어왔어요. 하나하나 배송을 하려면 이렇게 택배 설정하시고 송장 번호 넣어주시면 돼요. 아주 간결합니다. 근데 4개만 돼도 송장 넣는 거 왠지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대량 발주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팝업 창이 딱 하고 떠요. 뜨면 여기 A, B, C, D열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왜 그랬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세팅부터 합시다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그 송장을 넣을 수 있는 그 포맷을 어디 갔냐? D 화면에 있겠군요. 이렇게 A, B, C, D를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놨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항상 아무 생각 없이 A, B, C, D인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A, C, N, O 뭐 이런 식이겠죠. 어지러워. 그거 어지럽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포맷을 미리 하나 싹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놔요. 1열만 딱 이렇게 1행만 이렇게 딱 남겨놓고 남은 지워놓는 거지. 그리고 할 때마다 여기 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A, B, C, D 이러는 거죠. 자, A랑 B예요. 아이디랑 주문번호 붙여놨죠. 이거 엑셀로 꺼낸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갖고 얘는 그대로 붙여놓고요. 그죠? 택배사는 뭐 어차피 똑같으니까 쭉 붙여놓는 거. 송장 번호는 내가 이대로 밀어놓은 다음에 그대로 난 받았으니까 그 송장 번호를 여기 우측에다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포맷을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포맷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또 어지럽죠. 그거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디 남기고요, 주문번호 남기고요, 그다음 여기 택배 여기 있네요. 이렇게 남기고 이렇게 남겨서 이 나머지는 이렇게 쫙쫙 해갖고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이 4개만 남았잖아요. A, B, C, D.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얘를 그대로 저장해. 뭐라고 저장할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뭐 바탕화면에 매일매일 쓸 거니까 여기다가 지마켓, 옵션, 그 뭐 대량 발주 파일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두면 되겠죠. 그죠? 맞아요? 아주 쉬워요.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활용을 해라. 뭐 플레이오터나 이런 솔루션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우리 파릇파릇한 신규 판매자들은 55,000원, 뭐 8만 얼마 이런 식으로 내면서 솔루션을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의 마켓에 이런 대량 발주의 시스템, 뭐 발주서 등등을 저장해 놓고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것들을 좀 익혀두시면 나중에 솔루션을 사용할 때도 택배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이런 것들의 시스템은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훈련을 통해 인지할 수 있겠죠. 그죠? 열이 받아서 그런지 말이 되게 잘 되네요. 오늘 말이 하나도 안 꼬이고 있어요. 네, 뭐 이제 하나만 더 읽을게요. 잠시만요. 지난 방송을 꼭 못 봤는데 꼭 봐야겠네요. 뭐 상품 등록 잘 못하세요? 꼭 보세요. 네, 재밌어요. 상품 등록.
네,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네요. 네. 오늘 방송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많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이슈예요.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이제 필드 값에 보면 요거 중요하죠. 왜 요거 이렇게 띵 누르면은 상품으로 가잖아요. 그죠? 요거 바로 가기. 아, 저거 어디는 되게 점점점으로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점점점. 왜 점점점으로 해놓는 거야?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점점점이 붙어있길래 누르니까 바로 상품이 이동되던데 그게 어느 사이트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황당했는데 얘는 어떻게 바로 가는 거야? 하고 보는데 점점점 돼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옵션이기 때문에 이 옵션 상품이거든요. 얘는 이제 판매 단가는 표면가, 판매 금액은 고객이 옵션을 붙여서 구매한 경우에 판매 금액. 우리는 봐야 되는 게 판매 금액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2.0 판매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다 판매 단가가 결제 금액이니까 네, 똑같죠. 배송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정산 예정 금액. 얘 나누기 얘 아닌가요? 맞나? 아니다. 얘 나누기 판매가겠구나. 얘 나누기 판매가.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몇 프로 떼었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두 개를 더 해보시든가.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렇게 하고 우측에 있는 이제 쿠폰 적용 금액 이걸 쫙 보면서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구나. 내가 예상한 정산 예정 금액과 실제로 여기에 찍히는 정산 예정 금액은 다를 수 있구나. 왜 다를까? 아까 이야기한 15% 떼는 거와 그리고 2% 추가로 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지는구나. 이런 G마켓 세일과 옥션 세일 기간에는 최대 5매? 그렇게까지 뜯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통계예요. 주문관리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통계라고 넣어놨냐면 G마켓 옥션에는 구매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배송 완료 후 플러스 8일 정산이에요. 배송 완료 후 플러스 8일 정산. 그러면 내가 물건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1박 2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지금 같은 경우에 3박 4일 이렇게 걸려서 막 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8일 CJ 대한통운 쓰는데 최악입니다.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8은 10. 그죠? 그리고 4 더하기 8은 12일. 맞아요? 그러면 10에서 약 12일 정도가 소요되면 D 플러스 1일이니까 플러스 1일 이렇게 해갖고 정산이 되더라. 맞아요? 맞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11일에서 13일 날 정산을 받는 요런 개념인 거죠. 요런 개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배송 중 배송 완료는 무슨 상태인 거예요? 고객이 구매 결정을 안 해준 거죠. 구매 결정 안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떠 있는 거죠. 중간에 이제 여기 이제 쇼핑몰 중개형 쇼핑몰이잖아요. G마켓 옥션이 돈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배송 완료가 다 찍히고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다 됐어. 그리고 이제 기간도 지났어.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를 떼고 나한테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약간 요런 거. 근데 고객이 구매 결정을 그냥 바로 찍어버렸어. 받자마자. 그러면 며칠 걸리니까 2일. 그날 찍어줘서 플러스 1일이니까 3일 정산. 요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좀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찍어주는 고객이 많나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G마켓 옥션이 유일하게 그걸 안 하죠. 뭘 안 하고 있죠? 빠른 정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 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약간 그 사채 비슷하기 때문에 그죠? 그 G마켓 직접 한 게 아니에요. 중간 업체가 껴요. 뭐 옛날에 뭐 팝콘인가 뭐 이런 것들만 끼고 이랬잖아요. 다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빠른 정산 해주는 곳들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것도 90% 정산이죠, 100% 정산이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여튼 정산이 빠른 편에 속하는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배송 중 배송 완료는 정산, 구매 결정 완료가 아직 안 된 것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 안에서 뭘 할 수 있냐? 배송 정보 수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이라는 게 있네요. 이 버튼은 어떤 버튼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 판매 취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더라. 여기 보이죠? 판매 취소. 이거 누르면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고객한테 안내해 주는 거야. 고객님, 판매 취소를 원하세요? 아쉽지만 해드릴게요.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판매 취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고객님이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G마켓 옥션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얼버 부리잖아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고객이 됐어요, 당신이 해주세요. 딴 데는 다 해주던데 뭐 딴 데라는 건 다른 사이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딴 데는 다 해주던데 왜 당신은 안 해줍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게요. 대신에 고객님 발송으로 돌아갔다가 반품 처리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안내를 좀 해주세요. 대부분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오케이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 그래서 송장을 넣어갖고 돌려. 근데 판매자 직접 반품 신청을 하면 이게 판매 취소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플러스 1점이 신규 주문, 그죠? 그리고 반품이 마이너스 1점, 그럼 0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되게 편법이야. 편법. 원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G마켓이 좀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여기에 지금 뭐가 없냐면 뭐 반품 철회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그러니까 답답해. 그런 버튼들을 조금 만들어줄 필요가 있더라.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게 있는 겁니다. 구매 결정 완료 들어오니까 이제 뭐 없어요. 뭐가 없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정산 예정금만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구분점이 뭔지는 이제 대충은 아셨을 거고,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결정 완료 두 군데에서 엑셀을 다운받아요. 왜? 통계를 내야 되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해갖고 일주일밖에 못 부어요. 일주일 기준으로 해갖고 전체 주문 엑셀을 이렇게 다운 양쪽에서 받은 다음에 컨트롤 F 찾기로 결제 완료를 검색해봐요. 그럼 이 필드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맞춰놓고 그대로 정리를 쭉 엑셀을 해놓는 거야.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그다음에 구매 결정 완료랑 이 두 가지를 쭉 해놓고서 결제일 완료일 기준으로 찾고 여기에서 맨 위에 요 행에다가 마우스 커서 띡 놓은 다음에 뭐 해요? 정렬 우측에 이거 안 보이지만 엑셀에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 소트를 딱 해버리면 날짜별로 쭉 해갖고 나오잖아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루에 어느 정도 물건을 요렇게 팔았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죠? 보통 매일매일 정산 안 하시니까 완전 게을르셔가지고 그죠? 안 하잖아요. 하는 사람 있어요? 매일매일 정산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내가 지금 요즘에 얼마나 팔고 있는 거야 보고 싶으면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그 다음에 구매 결정 완료 이 두 개 들어오셔갖고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찾아갖고 통계는 낼 수 있더라.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입니다. 주문 관리에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주문과 관련이 깊으니까요. 상단 공지 띄우는 거거든요. 일괄로 전체 상품에 띄우는 건데 여기 보면은 판매 상품 일괄 공지가 어디 있냐면 상품 등록 변경에 있어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네 이렇게 보여지죠. 이 G마켓 옥션 탭을 번갈아가면서 보시면 여기에 텍스트를 칠 수 있고 옥션은 여기에 텍스트를 칠 수 있죠. 아이디 설정하시고 기간 설정하시고요. 아이디 설정하시고 기간 설정하시고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설 배송이고 뭐 빼빼로 데일에서 뭐 출고가 지연됩니다. 뭐 이런 식의 뭔가를 안내를 할 때 전체적으로 명절에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서 활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괄 공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이제 보통 이제 긴급 메시지랑 그 다음에 이제 문의 게시판이 두 가지잖아요. 뭐 크게 구분되지가 않죠. G마켓 옥션은 제일 많이 하는 고객의 질문은 언제까지 뭐 배송해 주세요. 뭐 내일 도착하나요? 그다음에 뭐 상품에 대한 문의, 그다음에 검수해서 보내주세요. 깨끗한 상품을 원해요. 언제 배송돼요? 오늘 주문하면 언제 와요? 월요일에 짐 싸야 되는데 오늘 주문하면 언제 오나요? 네, 아직도 고객은 판매하는 사람과 배송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배송사의 배송 지연이 판매자가 잘못해서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배송사가 뭔가를 지연을 하면 판매처에 전화해서 당신네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느 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배송은 택배가 하는 거고 판매는 판매자가 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그 질문을 판매처에다 하면 배송사는 개선이 생길까? 그거 한번 고객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택배사에 전화해서 저한테 다시 알려주지 마시고요. 고객한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역시도 습관화되어 있는 게 알아보고 연락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사 그 상담원이 알아보고 저한테 전화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밖에 더 있겠어요?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이 늦어져서요. 뭐 이거 뭐 하루 이틀 더 걸릴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뭐 우리 뭐라 그래? 뭐 화내요? 욕하면 끊을 수 있는 그 감정 노동자의 뭐 그게 또 있잖아요. 그 완전 강하게 생긴 법이 있잖아. 그러면 뭐 서로 되게 예의 차리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해야죠. 상담원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시스템을 개선해주는 그런 것들을 상위 부서에 올려주시고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고객님께 전화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상담원의 어투와 어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네, 열 받는 거죠. 그죠? 지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키냐. 자기네 일인데 왜 내가 해야 돼.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판매자들도 잘 선을 그어놓고 이 일과 저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해주고 그거를 얘기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판매자들은 고객과 배송사한테 완전히 호구 잡히는 겁니다. 네, 비속 한번 쓰겠습니다. 네, 호구 잡히는 거예요. 클레임 관리죠. 여기에는 취소 관리, 그 다음에 교환 관리, 반품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도 조회 항목을 먼저 세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하면 교환 수거 송장 번호와 반품 송장 번호 이 볼드체돼 있다고 이걸 집중하지 마세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볼드체이긴 한데 송장 번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송장 번호가 떴다란 얘기는 지파가 떴다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건 무조건 택배기사 아저씨가 가서 그걸 픽업한다란 얘기고 이미 픽업했다란 얘기랑 같은 이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필드 값을 내가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놔야 되고 그게 잘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죠? 여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떴을 때 아 됐구나. 빠른 환불 돼도 괜찮겠구나. 일단 물건 보고 결정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송장 번호가 보여야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배송조회 눌러보고 실제로 나한테 오고 있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송장이 떴나 안 떴나. 만약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3일, 4일 동안 집화가 안 되고 안 떠. 빨리 고객한테 전화해서 물건 가져갔나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방바닥이란다. 그 현관 바닥에 스티커 하나 붙여 있을 테니까 그거 빨리 띄어갖고 송장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은 고객이 얼른 가서 띄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알려주죠. 송장 번호가 뭡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판매 운영 관리잖아요. 그죠? 물건을 팔면서 가장 많이 뒷돈 나가는 게 교환 반품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왕복 배송비가 상품 불량으로 인해서 빠지고 그 상품마저 빠져버리면 내가 가져온 공급가와 배송비 왕복이 사라지는 건데 이게 빈번해지기 시작하면 정리 안 하기 시작하면 혹은 고객이 아기로 그냥 맘 놓고 그냥 찍어갖고 보내는 순간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굉장히 오묘한 사실을 하나 안 게 있어요. 오묘한 사실을 알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번외 이야기입니다. 판매 관련한 이야기고요. 고객이 구매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후기를 작성했어요. 이게 뭐 포토 후기든 일반 후기든 상관없어요. 후기를 작성했어. 그리고 반품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반품 승인이 됐죠. 승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고객이 작성한 후기는 사라질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G마켓 옥션 이야기입니다. 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계셔? 2번 아니다가 맞죠? 자,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이게 올바른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약간 비슷하네요. 남아 있어도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네요. 네.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고객이 구매를 했어요. 후기를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반품 요청을 해요. 반품 승인이 됐죠. 그러면 이 고객이 쓴 후기는 같이 사라져야죠. 왜? 구매자가 아니니까요. 그죠? 근데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이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다 아니다로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냥 여러 아이디로 구매를 하고 반품을 쳐.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후기를 작성하고가 있는 거죠. 어디에다가? 너 상품에. 야, 그러면 그냥 여러 아이디로 구매를 하고 후기를 작성하고 반품을 쳐. 너 상품에. 그러면 좋은 후기 남겨서 돈도 안 쓰고 가라 후기를 막 만들 수 있잖아. 이 발상이 정상적인가요? 공정거래인가요? 위험하지 않나요? 공격당할 수 있는데 당하면 밀어내고 밀어내면 다시 쓰고 뭐 판매자들끼리 막 이렇게 충격적이죠? 제 입으로 얘기 안 하고 텍스트로만 쳐드렸습니다. 네. 완전 충격적이죠? 유민영 님이 저렇게까지 저거 잡아내지 않나요? 제가 물어봤죠. 아니, 저건 좀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욕설, 비하 발언을 하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전체 사이트 제가 다 문의해봤어요. 동일 답변.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2019년도부터 그렇게 됐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어떻게 하냐면요, 구매를 해요. 마음에 안 들어.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판매자들을 되게 올가매고 협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후기죠. 그죠? 문의 게시판에 안 남기고, 특히나 지마켓 옥션에 그 사진 업로드하는 것도 생기긴 했는데 잘 안 해, 고객들이. 그냥 후기에다 남겨버려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후기에 올려드렸잖아요. 상품 문제 있다고 내가 후기에 올려드렸잖아요. 반품 쳐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럼 판매자 입장에서는 반품 쳐주면 지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안 사라져요. 네. 어지럽죠? 네, 어지러운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교환 관리 똑같습니다. 교환을 들어오면 클릭하고 송장 번호 보고 교환 처리, 교환권 반품 처리. 반품도 반품 처리, 반품을 교환 처리. 네, 이렇게 있죠. 보상 요청은 뭐냐? 빠른 환불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인 건데 의미 있나요? 네,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택배비 쪽에 오니까 여기에 이제 구매자 기책 이렇게 돼 있는데 환불금 차감 대기는 말 그대로 환불될 때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하겠다. 좋죠? 이미 결제하면 가상계좌 혹은 그냥 카드로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택배비를. 완전 매너 있는 고객이죠. 네, 굉장히 이게 제일 현대인 매너 있는 고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에 구매자 기책인데 판매자 송금, 판매자 직접 송금 매너 없습니다. 네, 전화해서 돈 받아내야 됩니다. 돈 받아내야 되고요. 다음에 옥션은 리스트에 보면 이런 필드에 그 판매자 직접 송금이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요 상세 보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환불 그 차감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클릭해갖고 이렇게 보셔야지 옥션은 그 필드 값을 보고서 고객한테 전화하면 저 그거 환불금 차감 선택했는데요? 그러면서 괜히 전화한 꼴이 나면 민망한 아주 민망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저 상세 보기를 꼭 클릭해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인포메이션을 만들죠. 열심히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는 게 이제 FAQ를 이 위에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야 내가 물건을 팔면서 전화량이 줄어들고 CS 직원의 그만두는 그 어떤 뭐랄까 이직률이라고 하나요? 그걸 좀 좀 이렇게 길게 연장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피로도를 줄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죠. 그죠? 근데 요거를 안 해놓고 뭔가 설명 안 하고 자꾸 상세 페이지에 뭔가 디벨롭을 안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의 문의가 너무 많고 클레임이 많고 분쟁이 많아지면 CS 직원이 출근했다가 일주일이라고 바로 그만둬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두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판매 예측은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정산 관리에 있어요. 예측은 클릭하시고요. 여기 이제 탭이 있죠. 복수 아이디 쓰시는 분들 이거 꼭 조심하세요. 꼭 선택하시고 하셔야 돼요. 뭐 바로 빼면 되긴 하는데 카드 좀 취소하게 하면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아이디 기억하시고 충전하기 눌러서 하시면 된다. 뭐 옛날에 드렸던 팁이긴 한데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그 충전하기 눌러가지고 충전할 때 좋은 카드가 몇 개가 있죠. 그죠? 네. 지마켓 옵션에서 광고비를 충전하면 물건 산 것처럼 쇼핑몰에서 물건 산 것처럼 결제 그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저렇게 쇼핑몰에서 뭔가를 결제를 하면 포인트 많이 쌓이는 카드들이 있잖아요. 뭐 특정 보통 대형 메이저 사이트들에서 결제하는 기준으로 해서 그 카드 혜택을 담아 놓으니까 그런 카드 잘 찾아보시면 최대 3%까지도 쌓입니다. 그럼 내가 10만 원을 결제하면 3%면 얼마예요? 10만 원 결제하면 10%가 10만 원이니까 오, 너무 많이 쌓이는데? 네, 아무튼 아닌가? 맞나? 10만 원에 만 원이니까 3천 원이네요. 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높은 꽤 많이 주는 곳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막 일정 금액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2배 적립 막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그런 카드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제 정산관리 이쪽에 내려오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뭐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데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신고해 본 적이 없어서 무조건 세무사한테 맡기거든요. 내 손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세무사한테 돈 주고 맡긴 게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세무사한테 신고를 맡기는데 여기에 있는 신고 내역을 조회하셔서 엑셀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 필드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세무사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금액은 여기서 보시면 된다. 이 내용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네요. 굉장히 중간에 제가 말미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에이스페이님은 지금 패닉 상태시고 그 다음에 힐링님은 막 부정거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부정거래까지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HK 희경님이 이제 가구매랑 같은 거 아닌가요? 뭐 구매 숫자를 늘리는 건 아닌데 후기를 늘리는 거니까 가후기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가리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우위니님 동영상에 버퍼가 생기시면 F5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페널티를 주는 게 맞겠지만 이게 그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들이 반품을 하면 리뷰를 쓸 수 없는 게 불만이라고 얘기해서 생겨난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사이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 보니 공정위의 권장사항이었지 않을까. 그 연도에 야 이런 고객들의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쇼핑몰들은 이런 식의 형태를 띄어라. 반품을 했지만 반품한 사유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도 맞는 개념 아니냐 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시대에 와서는 그거는
저는 스마트 스토어의 정책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지금 뭐 다 이야기를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네이버 가격 비교를 형성했어.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사이트를 가격 비교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뭐 쿠팡까지 해갖고. 그런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빼고 나머지 4개 사이트에다가 이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사진으로.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샥 후기로 긁혀갖고 네이버 쇼핑의 후기에 누적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가격 비교의 상승의 가장 첫 번째가 리뷰 수인데, 그럼 얘는 그냥 아무 공들이지 않고 그 행위만을 통해서 어이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네요. 위험하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은 통일할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의 퀴즈를 낼 거니까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입니다. 주문 관리, 신규 주문, 발송 처리 조회 항목 설정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입 경로를 알 수 있는 필드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필드 값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가격 비교, 2번 애누리, 3번 다나와, 4번 제휴사명, 5번 네이버 쇼핑입니다. 지마켓은 텍스트, 옥션은 HTML.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옥션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힐링님 3번 제휴사는 뭐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오타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OMR 카드에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됩니다. 네. 하인님한테 하나 드립니다. 하인님 제휴사명 아주 정확하게 찍어주셨고, 정케이님이나 뭐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네. 제휴사명 아주 정확하게 해주신 하인님. 그 다음에 지마켓도 옥션과 같이 HTML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오위니님 그거는 안 되니까 상세 페이지 맨 상단에다가 그 1 곱하기 1 점을 심어 놓으세요. 1 곱하기 1 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설명할 수는 없는데 1 곱하기 1 점을 심어 놔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포토샵에서 1 곱하기 1짜리 픽셀을 만들어 갖고 뭐 정경색이든 배경색이든 뭐 검정이든 흰색이든 알아서 하시고요. 그걸 호스팅에 올려. 그런 다음에 그 소스를 맨 상단에다 심어 놔요. 그런 다음에 뭔 얘기인지 알죠? 덮어 씌우기 하면 그게 살아났다가 다시 점으로 만들면 점으로 되고, 다시 덮어 씌우기 하면 살아났다가 다시 점으로 하면 점으로 되고, 뭔지 알죠? 다시 살아났다가 점으로 됐다가, 뭔지 알죠? 네, 그렇게 몇 개 심어 놓으면 몇 개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세요. 자, 하임님 드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분 드릴게요. 우리 페페님 씁쓸하다. 씁쓸하신 분들한테 네, 하나 드립니다. 페페님 씁쓸하시니까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네, 다음 시간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퀴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제가 원래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대용 차장님 많이 쓰시라고 원래 한 2개 정도 더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김대용 차장님한테 넘길게요. 그리고 펄님이 맞아요. 임시저장 기능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작업하다가 몇 번 날려서 거기서 연락 없더라고요. 네, 연락 없으니까 한 방에 끝내세요. 자, 출석 체크 이벤트 한번 올려주신답니다. 네, 출석 체크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또 3만 원에 2만 원을 드리고요. 재밌었나요 오늘? 운영관리치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장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쵸?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되고 좋아 미남이라고 땡큐 쿠폰 농담입니다. 네. 쿠폰이 나갈 뻔했어요. 그러면 다 다음부터 저한테 미남이라고 하겠죠? 그죠? 상품 등록 안 되나요? 펄님 뭔 소리예요 지금? 상품 등록이 안 되나요? 아직 회원가입 심사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케이. 끝나갈수록 텐션이 올라갔다. 아주 받지 말아야 되는 그 알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승질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고 있어요. 물류에 입고를 했는데 A, B, C로 간 거야. 적재가 이렇게 됐어. 근데 그게 A1, B1, C1, A2, B2, C2 이렇게 있었는데 적재를 하면서 물류를 보낸 애가 이걸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이 적재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놓은 거예요. 7명이 1시간 걸려서 내렸는데 그거를 다시 정리해서 꺼내서 정리하려면 7명이 2시간을 일해야 돼요. 오늘 많은 일이 있습니다. 네. 이겨내야죠. 왜요? 우린 판매자니까요. 그죠? 네. 화이팅.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김장 시즌도 돌아왔고 열심히 비닐등록도 파시고 대하도 좀 파시고 절임 배추는 파지 마시고 네. 장갑도 좀 파시고 뭐 이렇게 추워지니까 겨울용품 준비하시는 분들 잘 팔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시스템 교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순위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